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욜로랑 이제 플렉스 같은 거 막 얘기 한창 나오다가 이제는 MZ 세대들에 대한 이제 비판의 여론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스물스물 나오던 건데, 뭐 욜로와 플렉스라고,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면 남 탓. 뭐 이게 이제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이제 또 이제 욕하더라고요. 네. MZ 세대 사이에 낀, 기성세대와 MZ 세대에 낀 제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기도 하면서, 근데 나는 근데 욜로랑 플렉스 하는 거 멋있는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맨날 서민이라고 맨날 평범하게 살다 보면 막 가끔 보면 이제 이게 할머니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밍크코트 같은 거 이제 아들이 뭐 딸내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줬는데 그거 이제 안 입고 이렇게 있다가 막 화장터에서 그냥 화장하게 되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아깝더라고. 좋은 것도 이제 좀 먹어보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좋은 데 가서 막 먹으려고 해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뭐 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것도 좀 소비해본 사람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소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그냥 하세요. 플렉스 욜로든 플렉스든 하세요. 근데 이제 제 학생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해 주는 건, 이제 남 탓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뭐 호캉스에 가도, 너 호캉스 갈 수도 있지, 해외여행 갈 수도 있지. 그리고 나중에 그 짓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면 그걸 감당하고 사시라 이거지. 그때 돼가지고 청년들은, 왜 우리는 뭐지, 뭐라 그러지, 그 예전에 그 아파트 못 산 사람들 있죠, 오를 때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되게 뭐라 그랬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나중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근데 아무튼 있잖아요, 우리는 아파트를 못 사고 청년들은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드는 이번 정부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갭 투자를 하든 뭐 집 자체를 그냥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살려면은 어느 정도 저 돈 잘 모았으면 투자할 돈은 있죠. 이렇게 막 집 사는 데 있어서 뭐 빌라 하나 가볍게 막 1억 2억짜리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빌라들은 갭 투자해서 살려면 충분히 샀죠. 지금도 가능할걸요. 잘만 찾으면. 이제 좋은 물건 찾아야지. 나중에 전세 세입자 못 구하면은 갭 투자했을 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 그런 문제가 이제 큰 거지. 어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집 자체를 소유한다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기회는 많았죠. 근데 그때 욜로랑 플렉스 하다가 뭐 안 된 거지 뭐. 근데 그 애초에 알아보려고 조차 하지도 않았을걸.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늦게 그런 거에 눈을 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어쩌겠어요. 인생은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겠지. 다만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집값을 올려서 정말 우리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물론 이제 정부의 제도가 그게 크긴 하지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수도권은 대부분 다 엄청 비싸요. 집값이 엄청 비싼 편이고, 실제로 보면 그래요. 맨날 해조선 하면서 우리는 뭐 살 집이 없다 그래도, 글쎄요, 우리나라 정도로 괜찮은 데가 그렇게 없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40개국 정도 다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이제 가이드들이랑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나라 뭐 관광 상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여기는 살기 어때요? 여기 청년들은 어때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들은 걸로는 대부분 이제 다 어려운 점들이 있고, 행정 처리가 되게 느리다든지 한국만큼 좀 빠르고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하는 데도 없거든. 그리고 돈 어느 정도 있고 그럼 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되게 심하고, 뭐 교통체증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국보다 훨씬 심한 데 많고, 막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제가 느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뭐 한국이 헬조선까지는 아니다. 근데 꼭 해외에 별로 안 갔다 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헬조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남타 프레임은 되게 위험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남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지만 매사에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많이 상대하죠. 많이 상대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직업상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이제 이건 약간 성향의 문제 같기도 하고, 나는 떳떳하다 막 이런 뉘앙스로 상대방의 비판을 되게 잘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 비판 되게 잘하거든, 그런 친구들 보면. 근데 그럴 때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이거 사실 나라 탓, 남 탓은 MZ 세대들만 욕먹을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 똑같아요. 재벌 탓하는 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재벌 탓하고 무슨 사회 경제 체제 뭐 이런 문제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말 옛날에 그 나라 경제 체제도 막 최악이고 이럴 때 그때도 재벌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정치 청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뭐 정말 그 뭐 박정희 시대나 뭐 이런 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인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업적이나 뭐 그런 큰 뜻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비해서 인권적인 부분은 지금이 훨씬 좋고, 지금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도 답답한 게 많지만 90년대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볼 때 보면 정말 되게 너무 답답했어. 형제복지원 문제나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염전노예 문제부터 해가지고, 물론 염전노예는 아직도 이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좋아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세력들이 토론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토론 문화도 더 많이 발전하는 것 같고, 저는 근데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을 안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예전 세대들은 뭐 집을 쉽게 샀다고 그러는데, 뭐 그 세대들만큼 뭐 본인들이 가족에게 희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그 집 자체가 되게 쌌지만 나머지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는 개발도상국 지금 가서 부동산 봐도 비슷할걸요. 음, 그런데도 다 똑같죠. 근데 그만큼 인프라가 없고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이미 쓸모가 있는 상태에서 싼 게 어딨어. 주식도 마찬가지죠. 삼성같이 굉장히 우량주를 지금 사고 싶다고 그런 거는 크게 다른 게 없잖아. 그걸 초기 가격으로 사고 싶다는 마음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징징대는 거는 좀 에바 참치 같아요, 진짜. 근데 저도 징징댄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근데 나는 징징댈 때 좀 억울했던 게, 나한테 징징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지가 안 해.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이게 필요한데 이걸 안 갖다 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기다리래. 그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존나 이제 본격적으로 놀거든. 남들 놀면 열심히 예능 보고 막 회사에서 막 이렇게 셀폰 쓰고 막 예능 못 본 거 다 몰아서 다운로드해서 보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건 또 싫대. 그러면은 일하는 척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니까 너무 비합리적이잖아. 아, 놀 때는 확실하게 놀게 내비두지 좀. 아무튼 그런 꼰대들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좀 그런 것과 요즘은 좀 결이 다른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안하는 건 그냥 많이 벌고 50% 정도만 주식이나 이런 거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개발자들도 이상한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 많아요. 막 보면은 뭐 회사가 일정을 이렇게 줬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서 협상을 해라, 회사를. 아,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대. 그럼 나와라. 나와라 그러는데, 아니,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이 많아? 뭐든 일들 많아. 그러니까 별로면 나오면 되잖아. 그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뭐, 나오면은 뭐 큰일 나나? 뭐 회사가 소송하나?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법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 회사가 그렇게 해코지 못해요. 저 되게 취업 컨설팅하고 그 회사 갔다가 정말 어떤 회사에서 이 친구 뺏기기 싫어가지고 막 퇴사 못하게 하려고 고소한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CEO도 졸라 많았거든. 난 지금까지 한 4명 본 것 같은데, 그 내가 그때마다 야 그냥 웃어주고 나오라고. 절대 해코지 못한다고. 회사 나온다고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해코지 못한다고. 피해를 줬으면 모르겠는데 절대 못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문제 생긴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팀노바 팀원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얘네들 뺏기고 싶지 않아서 난리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 어떤 친구가 들어간 회사는 예전에 팀노바 팀원이 거기서 일하다가 한 달 정도 일하다가 나왔었대요. 그걸 그 친구가 들어가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팀노바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팀노바 출신이 한 달 만에 나갔으니까. 근데도 그 친구 되게 고연봉 주고 뽑았거든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써보니까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친구가 출근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얘기해 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쿨해지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쿨해지기, 인간관계가 껴있으니까 회사 생활이 쿨해지기 힘들지만, 나오면은, 결국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오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진짜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 조직에 있을 때는 괜찮은 거고, 거기서 너무 차갑게, 막 뜨겁게 막 불타오를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막 정말 무슨, 목숨 걸고 막 하는 개발자들이 있어. 태도적으로 막 위에 막 상사가 막 술 마시자 그러면 가서 마셔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이 뭐 잘하는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항상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살아야 위기의식이 살아나요, 사람은.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MZ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MZ 세대가 맞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봉장에 있는 나이대인데, 좀 MZ 세대들이 멋지게 사는 건 좋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감당만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만든 해결책, 뭐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는 해결책은, 그냥 많이 벌어라. 1,000만원 벌고 500만원 쓰면 50%만 저축해도 괜찮대요. 저축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ETF.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ETF를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봐서 그런 거지, 잘 알아보면 대출 껴가지고 부동산 같은 거 하나 정도, 뭐 대부분은 이제 MZ 세대들은 하나도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살 수 있죠. 대출 껴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사세요. 레버리지 책 한번 읽어보시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거 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벌써 각 나오는데, 근데 알려줘도 공부 안 해서 뭐 모르면 이제 본인 탓이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어야 되거든. 부동산이나 뭔가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1,000만원 버는 개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월 1,000 개발자는 진짜 힘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연봉을 지향을 해야, 그러니까 200만원 벌어서 50% 저축하면 100만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월세 내고 뭐 이것저것 하면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벌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50% 정도 저축을 꾸준히 하게끔 만들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재테크는 일단은 월급 소득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사치 안 부리는 선을 쓰고, 나머지 50%는 저축만 잘하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산이 늘어난 케이스도 있고, 뭐 지금 뭐 주식이나 이런 해외 주식이나 이런 거는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라 뭐 거기서는 좀 손해를 좀 본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떨어져 봤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한 3-40% 정도 떨어지는데, 많이 진짜 엄청 떡락을 몇 년 정도 하더라도 뭐 결국에는 우상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뭐든 이렇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강남 아파트 이런 거 아니면 되게 좋은 아파트 이렇게 살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알아보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갭 투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출도 매년마다 좀 바뀌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보면, 그러니까 자기 발품 발품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능력을 일단은 제대로 키워서 회사 생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실력을 키우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이직할 때도 필요하고, 뭘 하든지 개발자는 개발자만큼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오래 소속된다는 게 이렇게 막 그런 게 대부분 3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한다라고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회사에 내가 뭐 평생 이렇게 일하고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만큼 이직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회사 옮기는 거 이직은 아니고. 그래서 회사를 좀 옮겨 주시는 거를 감안하고 이제 하셔야죠. 개발도 막상 하면은 좀 야물딱지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회사 일 정도까지는 막 개빡세게 막 하는 그런 회사 제외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정 하는 데는, 말도 안 되는 일정 주는 데는 그냥 나오세요. 거기 왜 가만히 있어? 근데 만약에 이직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갈 데가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그러면 이걸 또 사회 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공부가 부족한 거다 하고 하면 돼요.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이 이미 그게 증명이 된 친구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졸이고 지방대도 엄청 많고 그래요. 팀노바는 그 고졸 친구들 되게 많이 오는데, 고졸 친구들도 많고 지방대 친구들이 많거든요. 인서울 아닌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 다 5,700, 5,800 받고 막 7,000 받고 가는 친구도 비전공자였어요. 막 그런 게 근데 이런 거 탓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 나는 고졸에 비전공자에 뭐 이렇게 탓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뭐 부족하면 해야지.
사람마다 타고난 근육질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 근육은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저는 제가 역대 제일 이상했던 사람이, 자기가 근육질이 되고 싶은데 자기가 운동을 하면은 자기는 뭐 당 수치가 간 수치가 올린대.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 하셨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도 운동은 다 하잖아요. 헬스장 가면 다들 자기 수준에 맞게 하거든. 근육이 적으면 이제 낮은 용량에서 이렇게 낮은 무게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처음부터 PT 개빡세게 받고 막 간수치 올라갔다고 막 그지랄하고 있어. 그 형이 제일 어이없었던 것 같아 진짜. 형 그냥 여기서 조금씩 하세요. 굳이 PT 받지 마시고, 그러다가 좀 체력이 어느 정도 키워지면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졸라 완벽하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조금씩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또 그거는 또 싫대.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남 탓하고 이렇게 사회 탓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약간 그런 거 먹더라고. 신경 안정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 있죠. 그런 거 먹고 정신적 문제 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이상하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부정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고착화돼요. 그런 사람들이 40, 50대가 되면은 평생 그렇게 살거든요. 그거 진짜 좀 가능하면 좀 나이가 어릴 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거의 50살 다 돼가지고도 그러고 살더라니까요. 근데 그 PT 얘기 듣고서 얼마나 웃겼는데, 그래서 이 형은 좀 보통 멘탈 좀 이상하다 그랬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상류 인생을 동경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대부분 돈도 없고 좀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문제가 없고 딴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랑 같이 엮이는 게 불쾌한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논리나 생각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는데 막 예를 들면 뭐 제가 막 운동할 때 무게가 이게 좀 무거워서 팔목이 좀 아프더라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뭐 간수치가 높아서 안 된다. 나도 간수치 높아. 살쪄가지고 똑같이 높은데도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진짜 나라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심해져가지고 망한 나라들 많죠.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경제가 떡 나간 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 또는 쿠바, 막 그런 나라들, 쿠바, 베네수엘라 또 어디 있어? 있잖아요. 그렇게 사회복지로 되게 유명한. 근데 나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떡락한 나라들 보면 다 그래요. 국민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게 좀 위험한데, MZ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통념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개발자로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500만원 정도만 이제 저축하세요. 그럼 되지. 물론 1000만원이 쉽진 않아요. 그래도 역대 연봉 되면 700 되거든요. 근데 1억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자기가 좀 많이 생각하면, 그리고 많아요. 지금 대기업에서 한 10년 되신 분들은 막 1억 2천 되지 않을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그런 데 뭐 아닌가? 중소기업은 좀 각성을 해야 돼. 중소기업 자체가 연봉이 세진 않은데, 지금 중소기업도 많이 연봉이 오르는 추세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변화하는 거를 탓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쿠팡 있잖아요. 쿠팡이 6천으로 견인하면서 연봉 높아졌다 그러는데, 뭐 예전부터 굉장히 높은 연봉 받던 개발자들은 예전에 쿠팡이 견인하기 전에도 이미 되게 돈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개발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때도 막 수억 버는 사람들 수억 벌었어요. 근데 주변에만 한 3명이 됐었어. 저도 그 당시에 그 개발자 시장 안 좋다 그럴 때 1억 이상 벌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마인드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패배자 마인드로 살면 애초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노력하는 건 좀 냉정하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할 때 플렉스도 많이 하시고, 돈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 사랑해주세요. 저는 플렉스 욜로는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남 탓만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